오늘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계속 빨리 뛰었습니다. 기쁜 날이라서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내 아들 결혼식입니다. 15년 동안 나 혼자 키워낸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런 날,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말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 이거 고장 나도 안 버릴 거야. 웃으면서 말하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15년 전 그날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당신이 사고로 떠났다는 그날 이후로요. 시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저 현지에서 화장 처리됐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중학생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잊으려고 노력했겠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나는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꽃냄새, 사람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힌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15년 전에 분명히 그 남자가 천천히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해외 투자 쪽 큰손이라던데. 백만장자래.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시계였습니다. 내가 첫 월급으로 사줬던 시계, 평생 차고 다니겠다던 그 시계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지금 아들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안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내 손으로 장례까지 치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하객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해외 투자 회사 회장이래. 엄청난 자산가라던데. 나는 그 말이 들리면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계속 그 사람만 쫓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선, 고개를 드는 습관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말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장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꽃향기, 사람들 웃음소리, 모두 흐릿해졌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VIP석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옆자리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낯선 사람에게 하듯 나는 숨이 막힌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 사람도 평정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귀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투자 그룹 대표이신 윤도혁 회장님입니다. 윤도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윤도혁이 아니라는 걸. 남편의 이름은 윤태진이었으니까요. 그는 박수를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남자. 지금은 백만장자 회장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리지 않게, 오직 나만 들리게. 끝나고 잠깐 보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나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웃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하는 날. 그런데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아들이 버질로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이제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다른 이유로 흘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그 빈자리를 나는 끝내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혼자 다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라는 자리는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선이 또다시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결혼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자기 아들을,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걸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연락도, 소식도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아들 결혼식 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나면 반드시 물어보자고. 왜였는지, 왜 떠났는지, 왜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찾지 않았는지.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신랑 아버지를 대신해 하객 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객 대표?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윤도혁 회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질로드 옆을 지나 아들 곁으로. 아들은 그를 모르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사진 속 얼굴만 기억할 테니까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을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은 하객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이 내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결혼식장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의 말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버릇이었으니까요. 멀리서 지켜보며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그 말을 축사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 말은 형식적인 축사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아들은 조금씩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의상 듣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켜봤다. 그 말이 걸렸던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처음 봤습니다. 15년 전 사고 전날 밤 이후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이제야?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보험, 연락 두절, 시신 없는 장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상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서류는 너무 빨리 정리됐습니다. 나는 슬픔에 취해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축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묻는 것처럼 저 사람 누구야?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에게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예정된 순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진로드 위 신부 옆에 서 있던 아들 앞에 그가 멈춰 섰습니다. 둘 사이 거리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의 다음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봐주겠니? 나를 한 번만 봐주겠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결혼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당황한 얼굴로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마이크만 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세요? 그 말은
예의 있는 질문이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목이 막힌 사람처럼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뭐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나는 다리가 풀린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남 앞에서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내 귀가 울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결혼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결혼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접시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살아있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다. 아들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해하려는 얼굴, 부정하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던 익숙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얼굴.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결혼식장이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신부도, 하객도 모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우리 가족의 시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이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쪽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회자는 식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들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사고라고 발표됐던 그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협박을 받고 있었다. 협박.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사업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객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은 15년의 세월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거리가 15년처럼 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는 순간 알았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는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괜히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나는 차를 돌렸다. 그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면 너희가 위험해질 것 같았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빛. 그래서 동업자에게 연락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식장 안이 숨죽였습니다. 시신은 다른 사고 피해자의 것이었고 내 이름으로 처리됐다. 내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른 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사라져야 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못한 이유는 뭐죠? 그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시받고 있었다. 나를 돕던 사람도 위협을 받았다. 나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집요하게 연락해오던 사람,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갔던 동업자, 모든 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무너졌다. 그래서 돌아왔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온 이유는 뭡니까? 그 질문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로서 내 앞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이 내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나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말하겠다고요.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줄 몰랐습니다. 15년이에요.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혼자 아이 키웠어요. 당신 장례 치르고 매일같이 버텼어요. 내 말이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더 화가 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목을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살아있다는 말,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식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15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울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두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했다. 수없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순간 너희가 위험해질 거라 했다. 누가요? 내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 가족, 친척, 지인,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금 문제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 사업권을 가장 빨리 가져간 사람,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만은 아니길 바랐던 사람. 설마 내 입에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게 건넸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다 정리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15년 전 사고 직후 누군가와 만나는 익숙한 얼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올 수 없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15년의 진실이 터져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경찰에 이미 넘겼다. 경찰에 이미 넘겼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결혼식장 문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나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가 갈라지듯 열렸습니다. 아들은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15년 전 보험금 문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사업 정리를 돕겠다며 집을 드나들던 사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주던 사람, 그 사람이 경찰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식장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다 그가 그를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5년을 돌아 다시 마주 선 두 사람. 한 사람은 도망치듯 살았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증거 있어. 하지만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해외 계좌 흐름,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 조작 정황까지 확보됐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날, 장례식장에서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던 날,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5년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장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도 아니고 사라졌던 사람도 아닌 그냥 한 남편이자 한 아버지로 아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결정하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라면 왜 이제야 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천천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 안에 있던 시간들이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놓지 않았습니다.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얼마나 오래 상상해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현실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남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그 단어 하나에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불리지 못했던 이름, 아버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계속 떨렸습니다. 저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고 엄마가 말해준 이야기로만 아버지를 알았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툭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눈빛도 그냥 아버지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지켜온 시간들이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며 울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옆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 속에 죄책감과 그리움과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더 가까이 섰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멈췄지만 가족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같이 있어요. 남편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15년 전 우리 가족의 시간이 멈춰 있었지만 지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걸. 15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그날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저 할게요. 그 말은 신랑으로서의 말이었고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식을 이어갔습니다. 신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객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웃고 있는 아들을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버티느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신도.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살아있느라 힘들었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될 즈음 아들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신부와 함께 엄마, 아버지,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살아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던 날, 싸우던 날, 아이를 안고 울던 밤, 그리고 혼자 버텼던 시간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신부가 앞에서 웃고 있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다.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그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